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3대 지수의 낙폭이 제법 크게 나왔어요. 특히나 나스닥 시장이 2.4%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.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큰 폭으로 좀 밀렸죠. 마이너스 4%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나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된 저점을 하회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그럼 결국에는 이 저점을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만 재차 2차 이탈을 해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결국은 이런 식으로 추세 때의 하락세를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, 결국은 이게 한 마디, 두 마디, 세 마디째의 하락세, 즉 12,500 부분대 241선 언저리께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어닝 시즌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. 어닝 시즌에 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,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되면 알파벳이죠. 알파벳이 일단 실적은 예상 실적을 좀 상회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, 수익성, 클라우드에 대한 수익성은 좀 예상을 좀 하회했어요. 그러면서 알파벳이 좀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, 아마존까지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거기에다가 더 충격적으로 좀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은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수요, 그리고 업황이 조금 부진할 것이다.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.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러면서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런 최근에 강했던 인텔이라든가 AMD 뭐 이런 메이커 업체들이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. 한국 시장도 야간 선물 시장 1%가 밀렸던 부분들이라 한국 시장도 좀 개파락 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, 금일 같은 이 하락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는 좀 더 변동성을 좀 키울 수가 있겠죠. 왜냐면 삼성전자 부분들이 좀 받쳐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단 말이에요. 삼성전자가 지수를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, 삼성전자의 좀 하락, 이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, 즉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, 우선적으로 오늘 위클리 만기입니다. 위클리 만기인 상황이고, 여기에다가 어제 다시 또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매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어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, 여기에다가 다시 또 볼 수 있는 거는 환율, 원달러 환율이라든가 달러 인덱스, 그리고 금리가 재차 다시 또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이러다 보니까 투심이 좀 많이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즉 변동성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럼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?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쌉니다.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지만,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를 해야 될 구간들은 아니에요. 다만, 이게 바닥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,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. 지금 요 시기 때와 이 시기 때를 보더라도 이 한 달여간의 시간이 좀 있었어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 달여간의 시간을 보게 된다라면 10월 중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이쪽도 마찬가지로 뭐 한 달 조금 넘을 수도 있겠죠. 그런 식의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또 한 부분들은 악성 매물에 있어서의 추이예요. 신용잔고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다시피, 여기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을 때 이거 다시 깨고 내려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, 이런 식으로 깨져 내려가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법 많이 밀렸어요. 아무래도 신용잔고는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큽니다. 결국 이게 악성 매물이에요. 악성 매물인 그런 상황들인데, 이게 촉발됐던 부분들이 2차전지 쪽의 종목군들 너무 많이 밀렸습니다. 사실
일단 지수를 일단 좀 보게 된다라면 지금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라는 거.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이 좀 문제인데,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에요. 에코프로 그룹주들인데 이 현재 밸류가 좀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. 높은 성장성에 있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밸류에 대한 부담, 이 부분들이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좀 밸류가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.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밸류는 거래소 시장보다 조금 더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, 어디가 바닥이다 이 부분들을 예측하기는 조금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결국은 한국 시장 같은 경우,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밸류가 싸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싸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할 필요성은 없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, 우선적으로 2차 전지가 어제 상당히 좀 많이 빠졌어요.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어제 장중에 8% 급락인데,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고, 공매도도 여전히 2차 전지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거기에다가 이 LG엔솔의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도 시장 성장에 대한 둔화? 생각보다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? 그런 언급들이 좀 나왔었고, 미국 쪽에 있어서의 자동차 노조에 대한 파업?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복합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인데, 결국은 수급 논리예요. 수급적으로도 일단은 매도할 그 매수세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,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밀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.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예요.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좀 제법 밀렸고, 에코프로 BM도 마치 많이 밀렸고요.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많이 밀렸습니다. 그럼 결국은 지금 구간에서 일단 뭐 에코프로 BM 기준으로 좀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이 구간대에서는 오버슈팅이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계속적으로 들어왔었는데, 급락이 좀 나오고 난 이후에 요 61선 언저리 때, 요 부근부터는 정고점 분위기이기 때문에, 일단 요 부근부터는 10% 밴드로 조금씩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. 3분할 매수 정도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. 근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좀 많이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이라 일단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.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낙폭이 좀 과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을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, 일단 이 고점권역에서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분들이라면, 지금 구간에서는 뭐 40만 원, 50만 원 이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확인을 하고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이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, 최근 들어서 시장의 어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2차 전지가 급락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종목군들이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오늘도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, 만약에 오늘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있어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될 거예요. 근데 이제 오늘 IT 쪽 기술주들 반도체 쪽이 제법 밀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장비주들 반도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놓고 봐야 될 것 같고, 여기서 시장을 좀 방어를 해주는 그런 섹터가 어디가 있는가. 어제 많이 밀렸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그나마 좀 버틸 수가 있을 것 같은데,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또 하나는 영풍재지와 대한금속 거래가 재개되죠. 뭐 하한가가 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일단은 요 부분들에 의해서 반대 매매 이 물량들이 다른 종목군들로 타 종목군들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. 전이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시장의 흐름들은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지켜보고,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선물 혹은 현물의 판매수가 좀 들어와 주는지 요걸 좀 체크를 하고 시장에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냥 많이 빠졌다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매수를 하거나
그런 전략은 좀 좋지 않다라는 점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종목군들은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, 일단 뭐 방송에서 좀 이곳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뭐 LG전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LG는 좀 많이 빠졌어요. 요 구간대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었죠. 그러다 올라갔다가 이 자리대를 깨고서 급하게 밀렸어요. 그러면서 이제 바닥을 좀 다져가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요 언저리 때 21선 언저리, 요 언저리 때까지 눌러주게 된다라면 이런 종목군들은 슬슬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,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뭐 삼성전기 마찬가지예요. 삼성전기가 아마 실적이 3분기 좀 부진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 마찬가지로 요 21선 이하 요 자리 때 좀 내려오게 되면 뭐 그때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, 여러분들. 그렇기 때문에 예측 매수 하지 마시고,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신용이나 스탁론, B2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지가 않다고, 만약에 신용이나 B2 쓰게 되면 진짜 고생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어, 빚내서 주식 투자하지 말자, 그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 대응들 잘 하시고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